자, 새 파일 공사의 셀렉터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고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탭에서 기본 문서 생성을, 그건 기본 코드 생성을 해주시고 CSS에 선택자 셀렉터 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터 제목 쓰겠습니다. 아이고, H1 CSS 셀렉터 쓸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태그 선택자를 볼 겁니다. 태그 셀렉터. 우린 이걸 이미 썼어요. 제가 은연중에 계속해서 태그 선택자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 문서 안에서만 일단 작성할 스타일은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스타일 태그를 만들고 할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엽시다. 자, 여러분은 이미 태그 선택자의 사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태그 선택자야. 얘를 선택해서 얘의 배경을 실버로 바꿔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배경색이 이렇게 해서 실버로 나오게 해달래요. 작성해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태그 선택자는 요 태그로 얘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 바디 안에서 태그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태그 셀렉터 H2 요소를 선택해서 태그의 이름을 쓰고 걔한테다가 백그라운드에 컬러 이름 그냥 실버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태그 선택자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HTML 태그에서 그 많은 태그들 중에서 H2들 모두를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배경색을 바꾼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도 당연히 다 실버로 나올 거예요. 자, 이게 태그 선택자고 태그 선택자에서 이제 태그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써보시겠습니까? 여기에 3개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목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타이틀이라고 해서 H3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태그 선택자 받고 그 다음에는 클래스로 선택하는 걸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지금 H2가 3개가 있고 H3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얘만 요 녀석만 선택을 해서 이 2개만 선택을 해서 얘의 글씨 색깔을 예를 들어 블루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H2에다가 그냥 컬러의 블루라고 해버리면 컬러는 글씨 색깔이라고 했고 저장하고 보면 지금 H2 태그들은 모두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다 3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2개만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 2개만 선택할 수 있게끔 저 둘한테 똑같은 이름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CSS에서 HTML 태그에서 이름을 넣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ID와 클래스명이 있었어요. ID는 유일무이한 요소한테다 넣는 거였고 클래스명은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요소에다가 넣을 수가 있었어요. 이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는 네이밍 방법은 클래스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클래스명으로 해서 얘 둘한테다가 넣어볼게요. 클래스라는 속성의 값으로 예를 들어 타이틀이라는 클래스명을 요 녀석과 얘한테 둘 다 넣어봐 주세요. 이렇게 H2 3개 중에서 2개한테만 이렇게 클래스명을 넣어 주었습니다. 저장하고 그러면 이제 컬러 블루는 누구한테 적용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냐면 클래스명이 타이틀인 녀석만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CSS에서 클래스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점 찍고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컬러 블루라고 해볼게요. 위에 얘한테 할 일은 여기 안에서 끝났고요.
이 클래스명 타이틀이라는 녀석의 할 일은 당연히 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따로따로 해요. 안에 써버리면 아주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위에 이 많은 태그들 중에서 태그로 선택이 가능하더라.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데. 그러면 태그를 쓰시는 거고. 이 많은 태그들 중에 태그로 선택했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요소까지 선택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요소만 선택을 하려고 걔한테다가 이름을 타이틀이라는 이름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니들만 해서 컬러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게 클래스명으로 지정하는 방법이고 클래스명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앞서 피그마의 디자인을 보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참조해서 코딩을 해볼 때 클래스명을 2개 쓴 적이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H2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Shift, Alt, 방향키 아래에서 하나 더 만들었는데 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2개는요. 이 2개는 폰트 사이즈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이 파란색으로 나온 저 제목 중에서 여기 또 2개는 폰트 사이즈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즉 누가? 얘들은 폰트 사이즈가 지금보다 2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들한테도 또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초반에 실수하는 게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쓰시면 클래스명에다가 뒤에 또 클래스라고 하고 타이틀 뭐 이렇게 한다거나 사이즈라는 이렇게 쓰시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고. 같은 속성이 2개 있을 수 없어요. 하나의 태그 안에서. 사이즈라는 이름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얘는 이름이 2개인 겁니다. 이제 이렇게 넣어 주세요. 자, 사이즈라는 이름을 넣어준 이유는 클래스명 사이즈가 있는 녀석들은 폰트 사이즈를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사이즈라는 거니까 여기 점 찍고 사이즈 폰트 사이즈를 2em em은 em 단위가 쓰여진 곳에 폰트 사이즈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얘의 폰트 사이즈 제목의 폰트 사이즈는 사실 패러그래프 폰트 사이즈하고 달라요. 어쨌든 그 폰트 사이즈의 2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요 녀석만 이 2개만 기존의 다른 H3하고 똑같이 색깔은 파란색이지만 이 2개는 크기를 2배로 띄웠어요. 자, 마지막 하나는 얘는 또 글씨 색깔을 아니지 사이즈 바꿨으면 뭘 바꾸지? 하나 더 해보고 싶은데 컬러를 바꿀까? 컬러는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컬러라는 녀석을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클래스명 하나 더 넣었어요. 마지막 3번째의 H2에는 컬러라는 걸 하나 더 넣어봐 주세요. 그러면 클래스명 컬러가 있으면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하고 싶다. 컬러를 흰색으로 하고 싶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클래스명으로 해서 쭉 스타일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하나의 요소 안에 클래스명이 여러 개가 들어오는 건 엄청나게 많이 쓰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존의 디자인에서도 버튼의 모양이 다 똑같은데 배경색이 다를 때 우리가 배경색을 다르게 써줄 용도로 클래스명을 뭐 라이트의 비지, 텍스트의 컬러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썼거든요. 그죠? 요 사용법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게 클래스명으로 해서 태그와 클래스명을 설명을 해줬는데 얘를요 그대로 save as 해서 지금 04번 select html을 그대로 save as 해볼게요. 05번 selector의 id라고 해볼게요. id라고 해서 문서를 만들어 봅시다. 이걸 그대로 save as 할 겁니다. save as 05번 select의 id라고 할게요. 자, 이 부분 다 지워보겠습니다. 클래스명한 건 다 지워봐 주세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다시 열어봐 주시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id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 그걸 볼까 합니다. 자, 지금 H2가 4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저는 얘한테만 이 녀석한테만 쟤한테만 뭐 할까?
색깔을 그린색을 한번 넣어보고 싶습니다. H2가 저렇게 많은데 저 와중에 이 녀석만, 이 페이지 안에서 쟤만, 그래서 얘한테 유일무이한 이름 id를 넣어볼게요. id 메인 타이틀이라고 해볼까요? 메인 tt라는 이름을 넣어봐 주십시오. 이번엔 id라는 속성의 값으로 메인 tt라고 해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메인 tt는 이 페이지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id를 또 이런 식으로 다른 애한테도 주기 시작하면 바로 오류입니다. 이 페이지 안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녀석이 두 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틀린 거고. 메인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웹표준 오류고요. 나중에 CSS 잡을 때도 이렇게 혹여나 실수로 두 개가 있으면 스타일이 누구만 먹냐면 맨 처음에 있는 녀석한테만 먹습니다. 뒤에 있는 애들한테는 스타일 적용이 안 돼요. 자, CSS에서 id를 선택하는 방법은 샵 하고 메인 tt 이렇게 씁니다. 앞에 샵이 있으면 그건 id 이름이고 앞에 점이 있으면 그건 클래스명이에요. 뭐 하자고 했었죠? 컬러를 바꿔보자라고 했죠. 그린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맨 위에 이 녀석은 이렇게 그린 색깔로 나오고요. 얘는 백그라운드도 빼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시 흰색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빛이 풀로 들어가면 흰색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자, 05번 셀렉터에 ID 해서 ID를 넣어주고 스타일을 잡아주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클래스명으로 했던 걸 그대로 save as 해서 가져왔거든요. 요번에는 좀 전에 만들었던 이거하고 똑같은 스타일, 여기 얘들의 스타일을 id로 했으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이밍을 할 때 여기에서 클래스명을 지울게요. 클래스명을 지우고 각각 id명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id 넣어볼게요. id 그냥 타이틀 1번, 2번, 3번이라고 넣어봐 주세요. 이렇게 3번이라고 넣어봐 주십시오. 타이틀 1, 2, 3라고 해서 넣었어요. 우리가 이제 타이틀 1, 2, 3라는 id를 넣었어요. 좀 전에 id는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CSS를 작성하셔서 얘하고 똑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여기 부분하고. 좀 전에 클래스명을 하고 했던 거와 똑같이 나오게 CSS를 짜보시겠습니까? 타이틀 1, 2, 3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해서 얘처럼 나오게 해주세요. 좀 전에 04번 셀렉터에서 했던 걸 참조해서 얘처럼 여기에다 클래스명 넣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id 1, 2, 3에다가 스타일을 적용해서 얘하고 똑같이 파란색에 글씨 크기는 얘들 두 개는 2배고 얘는 흰색으로 나오게끔 CSS를 짜보시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서 얘처럼 나오게 CSS를 잡아주세요. 자, id 타이틀 1에 뭐 해줘야 됩니까? 컬러 블루로 나오게 해달래요. id 타이틀 1 우리가 CSS에서 id를 선택하는 건 샵하고 한다라고 했고 타이틀 1에 컬러는 블루라고 해서 적용을 했고 할게요. 이제 위에 블루 나왔고 두 번째 거 타이틀 2도 블루인데 타이틀 2부터는 폰트 사이즈가 몇이라고요? 기본의 2배. 아까 폰트 사이즈를 그래서 폰트 사이즈를 EEM이라고 입력을 했었죠. 누구도 타이틀 3도 그대로 복사해서 타이틀 3도 컬러 블루에 얘의 그 다음에 타이틀 3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흰색 컬러를 흰색으로 바꾸래요. 컬러를 얘는 흰색으로 여기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작성했던 얘랑 여기 부분이 똑같이 나오죠. 클래스명으로 했던 거랑 지금 id로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보셔야 될 건 자, id로 한 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아이디로 한 거에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라 그린으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아이디로 한 건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됩니까? 여기랑 여기 둘 다 고쳐야 되죠. 자, 얘가 요 두 개에서 요 두 개의 폰트 사이즈가 2EM이 아니라 3EM으로 바꿔달래요. 그럼 어디를 바꿔야 됩니까? 또 두 군데나 바꿔야 되죠. 자, 근데 만약에 클래스명으로 한 거로 보면 좀 전처럼 이게 클래스명으로 한 거였죠. 얘 색깔을 만약에 파란색이 아니라 그늘로 바꾸면 뭐만 바꾸면 돼요? 얘만 바꾸면 되죠. 얘가 이 클래스명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폰트 사이즈를 이 두 개가 2EM이었었는데 3EM으로 바꾸고 싶으면 얘만 바꾸면 되죠. 왜냐면 얘들 이름이 두 군데 있으니까. 자, 그럼 여쭤보죠. 이런 CSS를 짤 때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하고 싶었다면 얘한테 네이밍을 아이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클래스명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클래스명으로 해야죠. 아이디로 하면 나중에 일을 계속 두 번, 세 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드의 양을 보세요. 코드의 양을 보면 클래스명으로 한 거는 요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아이디로 한 건 더 길죠. 네. 코드의 양도 많고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도 분명히 똑같이 바뀌어야 될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기를 일일이 바꿔줘야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HTML에서 아이디를 쓸 일이 그닥 없어요. 되도록이면 다 클래스명을 쓰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이디를 아예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이디가 쓸 곳이 딱 두 군데 있어요. 우린 아이디를 딱 두 군데에 써봤었습니다. 혹시 어디에 썼는지 기억나세요? HTML 태그 수업할 때 아이디를 쓴 적이 딱 두 번 있어요. 폼 할 때 있었고요. 또 한 번. 폼 할 때 라벨과 인풋을 쌍으로 연결할 때 이 라벨은 누굴 위한 거야? 라고 할 때 for와 아이디를 매치를 했었다고요. 그땐 반드시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또 아이디가 있어요. 힌트는 abc.com의 about 페이지예요. about 페이지가 되게 길었어요. 길었다니까요. 길면 어떻게 불편합니까? 아래 위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우리가 스크롤을 마구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는 걸 막으려고 뭐 했죠? 페이지를 빠르게 이동하고자 안에다 뭐 만들었어요? 그 페이지 안에서 바로 가기 링크를 만들었잖아요. About Us를 클릭하면 About Us 위치로, 로케이션을 누르면 로케이션 위치로. 그래서 해당 페이지 안에서도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려고 우리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한테 가자라고 해서 링크하고 샵하고 링크를 걸었었잖아요. 어떻게? 이게 만약에 링크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샵하고 타이틀 3라고 하면 이게 뭐였었습니까?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이 위치로 이동하는 거죠. 이 위치, 어느 위치? 이 위치로 이동하는 거였다고. 내부에 링크를 걸 때 썼단 말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건 이 딱 두 개뿐이 없어요. 아이디를 쓸 일이 내부에 링크를 걸 때와 그리고 폼 할 때, 라벨과 인풋을 연결할 때 말고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CSS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